많은 분들이 노화의 시작을 머리카락에서 찾습니다. 흰머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탄력이 줄어들면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제가 의사로서 6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또 저 자신이 90세를 넘긴 지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화는 그렇게 겉으로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주 미세한 신호로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징후는 바로 다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걷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특별히 몸이 어디가 보내는 아픈 것도 또 아닌데 노화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그러나 차고 많은 분들은 잠깐만 이것을 걸어도 단순히 다리가 무겁고 운동 피곤하신가요? 부족이겠지, 나이 아침에 들면 일어나 다 첫 걸음을 그렇지 디딜 하고 때 지나칩니다. 무릎이 뻣뻣하거나 하지만 이것은 발목이 약간 결코 아픈 느낌이 가볍게 넘길 있으신가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의학에서는 다리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리는 가지 신장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신장은 정징, 즉 생명의 근본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다리의 힘이 빠지고 균형이 무너지며 쉽게 넘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단순한 그런데 근육 다리가 약화가 약해지기 아니라 시작하면 에너지 그 시스템의 자유는 서서히 경고입니다. 제한됩니다. 저는 젊었을 밖에 때부터 나가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마다 사람을 산책을 만나는 했습니다. 일도 줄어들고 처음에는 결국은 단순히 집 몸을 안에서도 움직이기 방과 화장실 위함이었지만 사이만을 시간이 오가게 지나면서 됩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회와의 다리의 연결이 힘이 끊기면 내 삶의 몸보다 질을 먼저 결정한다는 마음이 것을 약해지고 걷는 정신이 힘이 있다는 무너지기 것은 곧 시작합니다. 자유가 있다는 건강과 것이고 장수는 자율성이 당신의 있다는 손 안에 뜻입니다. 있습니다. 일상적인 습관의 힘과 몸의 균형을 믿는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하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는 이렇게 허리나 다리 말씀드립니다. 통증으로 오신 하루라도 어르신들이 다리의 무거움을 단순한 느낀다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날부터가 정서적 노화를 위축을 막을 함께 기회입니다.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방은 걷기 결코 대단한 힘들면 약이나 자신감이 특별한 떨어지고 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스스로를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느끼며 몸의 작은 점점 신호에 외부와의 귀 연결을 기울이고 끊어버립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이 않는 과정이 것, 바로 조용한 노화의 진정한 진행입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전통의학에서는 다리의 기력을 보완하는 데 있어 혈과 기의 순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혈이 막히면 통증이 생기고 기가 정체되면 무거움과 저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시작은 발끝, 종아리, 허벅지로 이어지는 하나만으로도 하지 다음 날의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머릿속도 맑아집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여러분, 저녁 나이가 자기 전 들어간다는 것은 10분간 단순히 다리 주무르기를 숫자가 늘어나는 합니다.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 그것은 종아리, 우리 몸이 무릎 보내는 뒤쪽을 미세한 천천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압하면서 감각이 기혈의 흐름을 예민해지는 느낍니다. 과정입니다. 또한 그 아침에는 감각을 일어나자마자 무시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무릎을 어느 천천히 순간 구부렸다 갑작스럽게 폈다 하며 무너진 자신의 관절의 모습을 긴장을 마주하게 풀어줍니다. 됩니다. 이 하지만 습관, 그 감각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나이 들어도 당당한 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것은 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돌봐줘야 저는 할 수십 시간입니다.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그렇다면 왜 진료하며 다리부터 한 가지 먼저 공통된 약해지는 원인을 것일까요? 찾았습니다. 왜 바로 팔이나 하체 등 근육은 아니면 우리 다른 몸에서 장기보다도 크고 다리의 에너지 힘이 소비가 가장 먼저 많은 줄어들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피로를 그리고 호소하게 이 되는 하체 것일까요? 근육은 아주 이 질문에 정직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돌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약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허키슈 또는 혈허시의 슈라고 부릅니다. 즉, 기운이 모자라고 혈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노화가 시작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이는 몸이 근육량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연스럽게 방식이지만 감소합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이를 영향을 받는 부위가 근감소증, 바로 다리입니다. 근위축이라고도 왜냐하면 하지요. 다리는 이 평소에도 변화는 가장 40대 많은 후반부터 혈류를 필요로 서서히 하고 시작되며 가장 먼 곳에 70세가 위치해 넘으면 있기 매년 때문에 1-2% 기혈의 씩 순환이 빠르게 늦어지면 진행됩니다. 그 영향이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 드러나는 근육 곳이기도 감소는 합니다. 전신적으로 전신적으로 일어나지만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즉 다리 근육에서 가장 먼저 그 징후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걷는 양이 줄어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나이가 들수록
하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하의 신호이며 혈액순환도 앞으로의 삶의 질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짓는 중요한 심장은 분기점입니다. 우리 몸의 더 무서운 중심에서 것은 이 피를 작은 뿜어냅니다. 변화들이 곧 이 자율성의 혈액의 상실로 발끝까지 이어진다는 도달하려면 점입니다. 시간이 처음엔 걸리고 계단 오르기가 다시 돌아오려면 다음엔 조금만 걸어도 근육의 숨이 협력이 차고 필요합니다. 이후엔 밖에 그런데 나가는 다리 것이 근육이 귀찮게지면 약해지면 결국은 이 펌프 기능이 기능이 떨어져 떨어지게 됩니다. 혈액이 발과 그러다 종아리에 근육은 더 정체되기 빠르게 쉽고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체중은 붓고 줄거나 늘고 저리고 균형 무거운 감각은 느낌이 무너지며 계속됩니다. 넘어지기 이는 쉬운 단순한 몸이 피로가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기능 그리고 한 번의 낙상은 평생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가 속도를 느리게 사라지고 만들 수 다리가 있는 사라지면 힘이 바로 삶의 우리에게 중심이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그 이 시작은 말은 다리를 단순한 의식적으로 경고가 돌보는 아닙니다. 걷기, 이것은 수많은 스트레칭, 실제 그리고 사례를 무엇보다 바탕으로 한 다리 근육을 생생한 위한 진실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몸은 이야기에서 분명히 더욱 자세히 퇴화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다리의 힘을 지키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약화를 우리는 충분히 멈출 수 있습니다. 다리를 잃지 않는 것은 곧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처럼 다리의 힘이 약해지는 현상을 가볍게 하고 넘기는 넘기게 것은 됩니다. 결코 그러다 작은 어느 날 문제가 문득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오히려 그것은 발을 매우 헛디디고 위험한 연쇄 넘어질 반응의 시작이 뻔하거나 될 수 실제로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사고 하나가 결국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고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은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게 만들며 결국 고립으로 연결됩니다. 고립된 삶은 외로움을 불러오고 외로움은 곧 우울감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우울은 다시 몸의 기능을 저하시켜 식욕을 잃게 하고 수면을 방해하며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점점 통해 직접 안으로 목격해온 움츠러들고 노년기의 세상과의 연결을 연결을 끊게 끊게 됩니다. 다리가 한의학에서는 약해지는 것, 이러한 그 상태보다 자체보다 더 단순히 무서운 것은 육체의 문제로 보지 나는 않습니다. 이제 나약한 사람이다라는 이것은 자기 인식이 즉 정신과 마음속 기운의 깊이 흐름이 자리 잡는 동시에 것입니다. 무너진 상태라고 그 인식이 봅니다. 쌓이면 기운이 사람은 흐르지 않고 움직이기를 혈이 꺼리고 막히며 정신이 도전하기를 약해질 두려워하며 때 사람은 자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꺼트리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91세의 나이지만 아직도 하루에 6,000보를 걷습니다. 몸이 보내는 매일 작은 일정한 신호들을 시간에 무시하지 식사하고 않았습니다. 간단한 오늘 다리 다리가 운동을 유난히 하고 무겁다면 따뜻한 그건 차를 단순한 마시며 피로가 아니라 햇빛을 몸이 쬐고 나에게 전하는 책을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소박한 이제는 나를 습관이 조금 쌓이고 더 돌봐달라. 쌓여 지금의 저를 그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결국 저는 특별한 건강한 약을 삶을 먹지 이어갈 않았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단지 것을 방치하면 인생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를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의식하며 돌본다면 우리는 삶의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자기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는 지켜보았습니다. 선언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절대 무시하지 깨달았습니다. 마십시오. 우리 몸은 당신의 우리가 다리는 먹는 것에 당신의 따라 미래입니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특히 의사로 노화와 살아오며 다리의 힘, 수많은 이두 가지는 환자들을 만나고 단순한 수많은 운동이나 사례를 휴식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0세, 80세, 아니 90세가 넘은 사람이라도 올바른 음식을 먹는다면 다리의 힘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한 일은 단순한 이론이 단순했습니다. 아니라 제가 매일 직접 일정한 시간에 목격하고 기혈을 경험한 현실입니다. 근육을 살리는 제가 음식들을 진료하던 한 꾸준히 84세 먹었을 할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몇 달 한의학에서는 동안 음식이 제대로 곧 걷지도 약이라고 못하고 말합니다. 누워 지내는 약식 시간이 동원, 많았습니다. 야오시통유엔, 그런데 식단을 즉 바꾼 음식과 후 약은 3개월 근본이 만에 같다는 다시 것입니다. 일어나 마당을 걸으며 우리가 평소 먹는 손자들과 음식들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몸속의 장기를 보하고 기운을 돌게 하며 피를 만들고 살을 채웁니다. 특히 다리 근육과 하체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철분, 오메가3 항산 화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탁은 지나치게 가공되고 뼈를 튼튼하게 너무 하며 짜고 대추는 설탕과 피로를 풀고 인공 심장을 조미료로 안정시킵니다. 가득 차 있어 기운을 호두는 살리는 뇌와 대신 신장을 기운을 동시에 빼앗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제가 가장 자주 혈액순환을 권하는 도와 음식들은 다리 저림과 단순하면서도 탁월한 깊은 효과가 효능을 있습니다. 지닌 것들입니다. 시래기나 예를 들어 시금치 같은 검은 녹색 콩과 잎채소는 흑임자는
신장과 간을 보하며 근육을 탄탄하게 단호박은 속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을 신장의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모두 한방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자연의 보약입니다. 제가 매일 먹는 간단한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현미죽에 검은게, 들깨가루, 대추, 그러나 호두, 인삼가루를 소량 넣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그리고 익힌 채소를 곁들입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저녁은 가볍게 아침에 일어날 때 나물과 탄력이 달라졌다는 것을 생강차나 유자차를 곁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비싼 보조제나 외국산 영양제에 채우는데 최적화된 구성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이틀로는 눈에 띄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은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치료입니다. 약은 일시적인 자극일 수 있지만 음식은 매일매일 우리를 조금씩 유지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다면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면 누르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받아보세요. 열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다리는 실제로 다리의 기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식품들은 모두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 속에서 직접 권해왔고 실제로 효과를 본 환자들이 매우 많았던 재료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단순히 다리 근육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염증이 줄어들며 자주 나거나 체력이 향상되는 것을 체감하실 수 매우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 전거리 통조림 포함다알입니다. 정어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여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한의학의 절임이나 차가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이상적이며 부드럽게 하는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 생성과 신경 전달을 돕고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의 소량 5-7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고구마입니다. 다리의 무거움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연 당분이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며 토마토입니다.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아침 성분이 식사로 고구마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여섯 번째는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 피부를 가진 어르신들께 좋고 비타민C가 풍부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철분 흡수를 도우며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기혈이 정체되어 다리에 멍이 자주 드는 분, 쉽게 피로해지는 분께 적극 권합니다. 일곱 번째는 달걀입니다. 마실 수 있고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신경 기능을 지원합니다. 근육 형성과 회복에 가장 빠르게 작용한 칼슘과 특히 운동 전후에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근육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또는 칼슘이 강화된 식물성 우유입니다. 염증을 줄이며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걱정 없이 특히 하체에 자주 피로가 쌓이고 다리가 붓는 분께 탁월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생강차 포함살입니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기운을 따뜻하게 하고 혈을 순환시키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몸이 차거나 다리에 냉감이 느껴지는 나이가 분들은 들수록 화려한 차를 아침과 저녁으로 한 잔씩 마셔보시길 자연의 재료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체 전체의 혈류를 자극하고 이중 몇 가지라도 다리를 가볍게 바꿔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회복은 물론 이 10가지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제 식탁 몸이 원래의 리듬을 되찾게 해주는 살아있는 치료제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한 노년을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몸을 매일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세요. 다시 말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맞이한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구독하여 더 많은 건강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살아오면서 오히려 실천해온 삶의 방식이지만 꾸준하고 의식적인 실천이야말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는 규칙적인 수면 리듬과 내면의 시계가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있음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제일 이러한 먼저 감사의 마음은 침대에 그날의 누운 기운을 채로 맑게 하고 눈을 감고 정신을 바르게 세우는 첫 감사부터 걸음입니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숨을 쉴 수 따뜻한 있음을 물 한 잔에 감사합니다. 생강가루를 두 티스푼 다리로 반 일어설 정도 수 풀어 있음을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 손이 습관은 움직이고 몸을 안에서부터 내 두고 눈이 다시 밤사이 세상을 볼 정체되어 수 있던 기혈의 순환을 깨워줍니다. 그 다음은 족욕 혹은 다리 마사지입니다. 온수에 발을 담그거나 손으로 종아리와 발목을 문지르며 몸의 흐름을 정돈합니다. 이 10분이 지나면 머리는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간단하고 시간입니다. 따뜻하고 특히 들깨와 소화가 검은 잘 게, 되는 시금치, 것으로 고구마, 구성합니다. 마늘은 거의 저는 매일 빠지지 현미죽에 않고 들깨가루, 식탁에 검은 게, 올라옵니다. 호두, 이는 제 대추, 다리의 시금치 힘, 볶음을 그리고 하루의 곁들여 활력을 먹습니다. 책임지는 하루에 핵심입니다. 소개해드린 10가지 식사 음식 중 후에는 반드시 최소한 가벼운 5가지는 산책을 합니다. 반드시 포함시키려고 15분에서 노력합니다. 30분 정도. 이는 단순한 햇빛을 영양 쬐며 섭취가 천천히 아니라 걷습니다. 내 몸의 걷는 생명력을 속도는 빠르지 불어넣는 않아도 제사.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듬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무릎과 골반을 정렬시킨 채 걷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에 나는 살아있다는 자각과 감사를 담으며 걷습니다. 오전 중에는 책을 읽고 간단한 메모를 하며 하체 두뇌를 중심의 자극하고 움직임을 정신을 반복합니다. 깨어있게 무릎 유지합니다. 굽히기, 까치발 낮에는 들기, 가능한 의자에 사람과 앉았다 말을 나누고 일어나기. 소통하려고 이 모든 노력합니다. 동작들은 하루 고립된 10분만 삶은 몸보다 투자해도 마음을 다리 먼저 근육의 병들게 하기 긴장을 때문입니다. 유지하고 관절을 오후가 되면 부드럽게 간단한 하는데 스트레칭, 큰 도움이 특히 됩니다. 저녁 식사도 가볍게 된장국이나 채소, 두부와 함께 소량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감사 기도로 끝맺습니다. 오늘도 다리가 내 몸을 잘 지탱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넘어지지 않았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다리와 몸에게 그리고 삶의 오늘 하루에게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91세가 된 지금 이 모든 저는 과정이 여전히 제가 걷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이어온 나눌 수 삶의 있는 것에 루틴입니다. 감사를 느낍니다. 어려운 일은 하나도 그리고 없습니다. 이 삶의 방식이 하지만 한 가지 다리에서 절대 시작된 멈추지 회복의 않는 것이 여정이 핵심입니다. 여러분께도 큰 꾸준함이 영감이 곧 되기를 생명입니다. 바랍니다. 저는 반복이 나이가 곧 든다는 것이 회복입니다. 결코 슬프거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 속에 회복의 담긴 과정이라고 마음이 생각하지 곧 않습니다. 의수를 넘어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포기이자 스스로의 생명력을 무너뜨리는 주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노화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후의 건강 모습은 관리법이 우리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어떤 대한 자세로 태도이며 늙어갈 것인가, 스스로를 어떤 대하는 의식으로 존중의 나의 방식입니다. 하루하루를 채워갈 것인가에 따라 91년을 우리의 살아오며 삶은 저는 완전히 수없이 다른 많은 길로 사람들을 향하게 보았습니다. 됩니다. 제가 무릎이 지금까지 아프다고 말씀드린 하루 모든 종일 누워만 있던 사람, 이젠 늙었으니 쉬자며 걷기를 멈춘 사람, 이젠 먹어도 소용없다며 식사를 대충 한 사람, 그들의 삶은 점점 축소되고 기회는 줄어들고 결국 외로움과 고립, 병상 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나이에 굴복하지 않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있습니다. 이어간 분들도 계셨습니다. 쇠약함과 피로, 그들은 늘 자신의 몸과 대화했고 당연한 운명으로 음식을 소중히 받아들이지 여겼으며 마십시오. 매일을 또 하나의 지혜로운 선물로 선택은 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늦추고 그분들은 그분들은 되찾고 80세, 당신을 90세를 다시 넘어 일으켜 100세를 세울 향해 수 가면서도 여전히 그 지혜란 걸었고 특별한 생각했고 것이 아닙니다. 웃었고 당신의 인생의 다리를 하루 풍요로움을 10분이라도 누렸습니다. 돌보는 습관, 그래서 저는 식탁 단호하게 위에 말씀드립니다. 계절 채소를 올리는 당신은 마음, 반드시 선택할 아침 수 햇살을 얼굴로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쉬는 행동,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 작고 조용한 의식. 바로 그것이 진짜 건강이고 진짜 장수이며 진짜 시기입니다. 행복한 노년의 제가 지금 시작입니다. 이 말을 드릴 수 있는 우리는 것도 늙는 것이 제가 아닙니다. 아직 걷고 있고 우리는 말할 단지 수 있고 더 생각할 깊어지는 수 있기 중입니다. 때문입니다. 몸은 조금씩 그리고 이 느려질 삶이 수 단순한 있지만 운이 아니라 마음은 제가 점점 더 선택해온 단단해질 수 결과라는 있습니다. 것을 알기에 삶은 여전히 여러분께 꼭 아름답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든 지금이야말로 늙는다고 해서 가장 작아지지 지혜롭게 마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당신의 존재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졌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무게를 느끼며 더 깊이 있게 걸어가십시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의 한 걸음에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균형, 활력, 웰빙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구독하세요.